아파트 철거는 어디로 간 걸까? GS건설 사고위 발표가 이제 임박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원인이 나올 건데 관건은 철근 누락이에요. GS건설 측 입장을 보면은 시공 과정보다 설계 과정에서 철근이 더 많이 누락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상 100톤의 철근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설계에서는 50톤만 넣으라 나왔고 시공에서는 30톤만 넣은 거죠. 설계에서도 철근을 빼먹고 시공에서도 빼먹은 거예요. 현장에서 철근을 빼먹고 콘크리트 물 타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한데 예전에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감리를 우습게 보냐 아니면 다 옛날 일이다 지금은 그런 일 없다 뭐 자칭 전문가들이 글을 쭉 달았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자들이 제발 저려서 단 댓글들이 아닌가. 그렇다라 그런 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리 없다라고 해야 조사가 안 나오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재를 빼먹었던 것들이 아닐까. 재작년과 작년은 철근 시멘트 가격이 급등했어요. 거기다가 재작년 작년은 철근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재값이 많이 올랐어요.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기존 계약 가격으로 공사 못 짓겠다라고 건설사가 도중에 안 해 이래버리고 건축주는 계약한 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다툼이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뭐 지인들도 그 작은 건물 하는데도 공사비가 예상보다 4억, 5억 정도 더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재값 때문에 건설사도 피해고 건축주도 피해고 둘 다 피해를 봤었거든요. 공사비가 올라가면 건설사는 마진이 줄어들죠.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은 한번 내가 마진을 이 정도 벌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마진이 떨어지는 걸 용납을 못해요. 마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원가 절감이라는 전략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원가 절감은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을 줄일 수도 있을 거고 자재를 더 싼 거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번처럼 자재를 빼먹는 방법도 있겠죠. 건설사 같은 경우는 임금을 줄일 수는 없어요. 건설사가 현장에서는 노동자에게 갑의 위치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여러 단체에게 현금을 줘야지만 공사를 제 기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업을 한다라던가 협박을 한다라던가 공사를 어쨌든 제 기간에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공사는 지연되면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니까 피해를 보느니 차라리 현찰 좀 챙겨주고 공사를 제 기간 안에 마무리하자. 그 암암리에 이런 문화가 형성된 거죠. 예를 들어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현금을 더 줘야 되는 문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도 없잖아요. 뒤로 현금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뒤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현금들은 어디서 났을까? 적당히 빼먹어야 되는데 최근 자재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심하게 빼먹은 거예요. 과거의 아파트들보다 층간소음 더 심하고요. 균열도 심하고 하자도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먹을 거로 장난치는 기업들, 집으로 장난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문을 닫고 파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끝내죠. 관행처럼 딱딱해진 카르텔이에요.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다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지인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옛날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또 그냥 치부하겠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유명한 철근자의 글을 보면은 2020에서 2021년 아파트는 자재가 없어서 자재를 많이 빼먹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GS 검단 아파트 사태가 났죠.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라 말을 합니다. 감리가 가만히 있냐, 시행사가 이걸 지켜보지 않는다, 철근 빼먹기, 콘크리트 물타기는 다 옛날 일이고 지금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현장에서 현금은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그 현금이 어디서 나서 여기저기 현금 챙겨주기를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생각해도 어디에서 들어오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장비 자재 거래만 봐도 현금으로 사면 깎아줍니다. 양지의 거래와 음지의 거래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철근을 빼먹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제강사에게 발주를 넣고 제강사는 가공철근 업체에게 원철근을 주면서 하청을 줍니다. 가공철근 회사는 설계도 길이대로 잘라서 현장에 납품을 합니다. 대단지는 2만 톤의 철근이 들어가요. 톤당 100만원 정도 하죠. 철근 가격이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 빼먹으면 20억을 현찰을 할 수 있고 20%를 빼먹으면 40억을 50%를 빼먹으면 100억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철근에서만 이만큼을 빼돌릴 수 있다는 거고 콘크리트부터 여러 자재들을 골고루 다 빼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 돈으로 직접 꼬마 빌딩이나 집을 지을 때도 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 거 맞나 아닌가 확인하는 피곤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안 나오면은 그날 빼먹는 날이니까. 현장에서 왜 철근이 부족하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빡빡하게 해서 공사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무안을 줍니다. 10년 전에 세종시에서는 주말이 되면 감리가 출근을 안 하잖아요. 이때 주말에 막 콘크리트 타설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세종시도 철근 없는 아파트가 나와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음식으로 장난치고 과대 광고로 장난치고
장난치고 사는 집으로 장난치고 주식으로 장난치고 이러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디스카운트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투명하고 공정하고 원칙에 입각해야 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해먹는 것도 어느 정도 해먹어야 눈을 감아주지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해먹는 거는 너무 아니다. 이거는 살인죄가 아닌가 싶거든요. 전 국민이 층간소음으로 균열로 고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 국민 절반 정도 5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시도 대충 하고 눈 감아주고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잠잠하면 또 하고 아파트는 짓다가 무너지고 지은 거는 물이 새고 곰팡이 피고 어릴 적에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사건으로 사람들 많이 죽었었거든요. 그런데도 건설사들이 이익에 눈이 멀어서 지난 교훈을 잊고 있습니다. 이번에 붕괴 사고가 난다면은 저는 그거는 고의적인 살인죄라고 봐요. 최근에 붕괴된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했다라 생각을 해봅시다. 아찔하죠. 자재를 빼돌리는 죄는 단순하게 이건 절도죄, 횡령죄로 처벌할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대량 학살을 유도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점과 카르텔은 경쟁력을 약화시켜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로 불립니다.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좋은 자재를 써서 잘 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남겨먹기 위해서 하청을 주고 또 하청회사도 남겨먹기 위해서 재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하는 회사는 적은 예산으로 말도 안 되는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자재를 싸구려를 쓰거나 빼돌리면서 마진을 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문화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청을 주는 문화만 없애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국 건설사도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면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겠죠. 기존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재값을 제대로 주더라도 자재 안 빼먹고 제대로 지은 집이 그 사람들이 돈 싸들고 그 건설사 집을 서로 사려고 하죠. 지방에서도 브랜드 건설사 말고 어떤 건설사다 이러면은 그 집은 건물 잘 지어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건설사가 이제 분양을 하면은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짓고 입소문 타면은 그 자체가 브랜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객들도 바뀌어야 돼요. 오로지 투기의 수단으로 브랜드 아파트만 따지고 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집이냐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하자가 있으면은 내 집값 떨어질까봐 쉬쉬하는 문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자가 있으면은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수리 다 받고 정말 잘못됐으면 다시 지을 수 있게 만들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부시고 다시 지으라는 거거든요. 규제를 강화해서 건설, 시공업체, 지역, 자재, 현장, 인력 카르텔을 다 혁파해야 돼요. 암암리에 봐주는 지방 공무원들까지 싹 다 혁파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가 생겨나고 집이라는 곳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 자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들도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말을 하고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다만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답답한 문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